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서울 화훼단지에 방문하여 플랜테리어를 위한 작은 식물들을 함께 구경해 볼게요. 이곳은 대량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식물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께 좋은 곳인데요. 그중 구매하기 좋은 작은 식물들에 대한 정보와 홈데코 팁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광택이 나는 듯한 밝은 그린 컬러가 돋보이는 이 식물의 이름은 호야라는 식물입니다. 호야라는 식물은 주 1회 흙 표면으로부터 3cm까지 마르면 물을 듬뿍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잎이 살짝 주름졌을 때 물을 주고 겨울엔 분무를 하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식물은 실내 어디서든 잘 자라지만 밝은 빛이 있는 곳을 좋아해요. 직사광선에 오래 두면 잎이 탈 수 있으니 부드러운 강적광 아래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물은 관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안전하기 때문에 기르기 무난한 작은 식물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호야라는 식물은 자랄수록 길게 내려오는 줄기들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인테리어 분위기에 어울리는 행잉 화분을 이용한다면 생기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방법은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테리어 중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좁은 공간에서 작은 식물을 기르기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작은 사이즈의 아레카 야자는 플랜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께 굉장히 인기 있는 식물인데요. 비록 작은 사이즈지만 얇고 가느다란 잎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식물이랍니다. 아레카 야자는 주 1회에서 2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뿌리 주변의 과습은 아레카 야자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레카 야자는 관리 난이도가 낮은 식물로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창문, 에어컨 주변 등과 같은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식물은 공기정화 능력이 상당히 높은 식물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유해독이 없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 손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보다 화분이 인테리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테리어 느낌에 따라 화분을 바꾸어 주면 좋겠지만 분갈이를 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럴 땐 인테리어 무드에 따라 라탄 앰퍼 혹은 페이퍼백 같은 다양한 바스켓을 활용한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감각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많은 분들께 익숙한 아이비라는 식물입니다. 보통 줄기가 덩굴로 되어 있어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이 식물은 수경 재배로도 키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비는 주 1회에서 2회 흙 표면으로부터 3cm까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아요. 다만 뿌리가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아이비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기르기가 쉬운 편인데요. 하지만 가장 좋은 장소는 부드러운 간적광이 있는 장소에서 더욱 잘 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키우시는 이 식물은 사실 페키리롤이라는 위험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경 관리 시 이 식물을 주의해서 다룬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식물은 형광 컬러 잎이 매력적인 스킨이라는 식물입니다. 얇고 둥그런 레몬옐로우 잎사귀는 다른 어떠한 식물보다 눈에 띄는 싱그러움을 머금고 있는데요. 키는 주 1회에서 2회 약 3cm까지 마르면 물을 듬뿍 주는 걸 추천드려요. 여름엔 물을 충분히 주고 겨울엔 건조하게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식물은 햇빛과 그늘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다만 찬바람이 드는 곳을 피해서 키워주는 것이 식물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천남성과에 해당하는 이 식물은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에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킨덥서스나 아이비와 같은 줄기가 길게 내려오는 식물들을
색장과 함께 연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식물들의 아래로 늘어진 줄기와 잎사귀는 딱딱한 형태의 가구나 소품들과 어우러져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생기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남미 열대우림 지역이 원산지인 이국적인 이 식물의 이름은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 또한 주 1회에서 2회 흙 표면으로부터 3cm까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줍니다. 열대지역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차갑지 않은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물은 키가 큰 나무 아래 빛이 반쯤 드는 그늘에서 사는 식물이에요. 너무 강한 햇빛은 잎을 태우거나 연하게 만들 수 있으니 간접광이 있는 공간에서 기르는 것이 좋아요. 이 식물 또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에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투명한 화병이나 컵을 활용하여 몬스테라와 같은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방법은 플란테리어를 위한 색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투명한 글라스와 초록색 잎의 조합은 공간을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식물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싱그러움이 공간 안에 극대화됩니다. 다음은 산세베리아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한 달에 1회 잎이 쪼글거리기 시작할 때 물을 주는 것이 좋아요.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입니다. 해당 식물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로서 직사광선이나 그늘에서도 키우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만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산세베리아 역시 사포닌 성분이 있어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이 방법은 플란테리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홈데코 방법으로 집 안에 있는 다양한 소품들을 식물과 함께 연출하는 것인데요. 같은 화병의 사이즈 대비를 통해 오브제로 연출하면서 통일감을 주거나 디퓨저나 책들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싱그러운 연두빛과 레몬향을 가진 식물의 이름은 바로 율마입니다. 기존 율마가 사는 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조건을 맞추기가 다소 까다로운 식물 중 하나인데요. 율마도 역시 주 1회에서 2회 흙 표면으로부터 3cm까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아요. 율마는 수분에 예민한 식물이기 때문에 주기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물은 햇빛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와 같은 장소가 좋지만 빛세기는 천천히 적응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율마는 실내 공기 정화에 효과적인 식물이지만 타르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다른 식물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므로 다른 식물과의 거리를 두고 키워주셔야 합니다. 영화 레옹에 나왔던 식물이 이 아글라오네마의 한 종류인 줄무늬 아글레오네마인데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은 화이트 사파이어라는 종으로 아글레오네마의 다른 한 종류예요. 아글라오네마 역시 주 1회에서 2회 흙 표면으로부터 3cm까지 마르면 물을 듬뿍 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겨울엔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물주기를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물은 햇빛에서뿐만 아니라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다만 너무 강한 햇빛에선 잎이 탈 수 있으니 부드러운 빛이 있는 장소가 적당합니다. 삼성과에 해당하는 이 식물은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에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염 틸란드시아는 흙없이 키울 수 있는 공중식물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통 수염 틸란드시아는 주 1회에서 2회 분무를 해주거나 30분 정도 물에 담가줍니다. 다만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물 공급 후 털어주거나 물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아요. 이 식물은 창문이나 커튼을 통해 걸러진 부드러운 햇빛이 있는 장소를 좋아합니다. 다만 너무 강한 빛은 잎을 태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수염 틸란드시아는 줄기의 하얀 털을 이용해 공기 중에 있는 먼지와 습도를 통해 영양분을 얻는데요. 이 때문에 미세먼지 흡수에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수십 가지의 다양한 다육식물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폭넓은 다육식물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평소 다육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은 식물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홈데코트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큰 나무를 키우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나만의 작은 식물들로 공간을 싱그럽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